네, 봉지욱의 봉인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매봉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평균 연령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와. 지금 청년 구구 브레이커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매봉쇼의 반고정 MC입니다. 김예니 씨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황희두 이사는 네. 처음이죠. 예, 출연이. 여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재단 이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노무현 재단 이사. 어린 친구가 벌써 이사를. 이사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게 21년도에 예.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하니까 예. 이제 그런 걸 좀 대응하고 또 재단에 이런 요즘 청년들의 문화를 또 전달하고 예. 그렇게 해서 유시민 이사장님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이렇게 추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하고. 유시민 라인이에요? 잘 나가네. 아니 뭐 제가 감히 뭐 그렇게 라인이라고 하기 어쩐지 매불쇼에서 자주 부르더라고. 아닙니다. 최민희, 유시민 라인이었구나. 우리 예니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예. 저도 이제 가끔 방송도 하고 예. 나가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니 씨는 지금 그러면 국회 보좌진 생활을 하다가 네.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었대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심지어 2023년 제가 9월 14일에 압수수색 받잖아요. 압수수색 동기입니다. 그 얼마 뒤엔가 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그 회관 압수수색하는데 그때 현장에 있었대요. 네, 와. 그런 또 인연이 있습니다. 와. 그때 날짜가 9월 14일이에요? 아니면 그 뒤에요?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날짜까지는 안 모르고 납니다. 제 기억에는 조금 뒤였던 것 같은데 네. 압수수색 그때 당했을 때 뭐 예니 씨 노트 뭐 데스크톱이나 뭐 사무공간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됐나요? 딱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데. 정해진 것만 할 수 네. 있는데 그때는 네. 이제 잘 대처법을 모르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땠습니까? 한번 받아보니까 뭐 받을만 하던가요? 아니요, 너무 이제 언론에서 네. 제 이제 책상이나 그런 걸 다뤄주는데 네. 굉장히 범죄 온상처럼 이렇게 찍어가고 그런 게 좀 그때 뭐 네, 보좌진들이 맞았어요. 네. 조직적으로 뭐 하드디스크 파괴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전혀 네.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알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네, 압수수색 현장 그리고 그 경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 압수수색을 사보시면 앞에는 다 볼 필요 없고요. 끝에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 게 진짜 필요했던 것 압수수색을 같습니다. 딱 당했어. 내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네. 그 대응 매뉴얼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핵심이네요. 압수수색 책 몇 권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 황희두 이사님은 다른 스케줄이 있었는데 오늘 그 스케줄 조정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사안인 만큼 네. 지금 제일 잘 나갈 때예요. 황희두 이사는 일베가 설칠 때 제일 잘 나가. 그러니까 이게 맞죠? 사실 저를 불러주시는 데가 그러니까 많을 때가 네. 사회적으로 보면 안 좋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기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안인 만큼 오늘 황희두 이사와 함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냥 이게 단순하게 우연히 벌어진 일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예니 씨는 우리 황희두 이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했다고 하던데. 네. 아무래도 매봉쇼에 제가 출연할 때 예. 조금은 어려운 내용들을 예. 다루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SNS 네. 극우화나 이런 문제들은 저도 좀 자신이 있는 분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얘기 같이 나눠볼 수 있어서 되게 문래동은 기대했습니다. 어려운 거 안 다룹니까? 네. 물레동도 애들이 좀 어려운 쉽나요? 내용이 애들이 아니죠. 쉬워? 아니죠. 그래도 제가 곽수산이 좀 만만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노무현 재단 네. 그 후원 회원으로 10년 넘게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만나 뵈니까 우리 감회가 예니 씨는 새롭습니다. 의식이 있는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황희두 이사는 수당을 받습니까? 이사 회의하고 하면?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명예직이에요? 직함만 예, 그냥 직함만 있고. 별로네. 책임만 있고 아니 근데 뭐 네. 참 이사진 회의하고 하면 수당 주지 않나요? 그게 그러니까 뭐 나오는 어떤 그 상황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예. 회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예. 예. 하긴 이제 노무현 재단은 비영리 재단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아껴 써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노무현 재단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네. 예, 노무현 재단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 정말 힐링돼요. 네. 인테리어도 되게 너무 잘해놨고 좋고. 노무현 재단 유튜브 스튜디오도 되게 잘해놨어요. 아, 그 지하 맞습니다. 2층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 몇 번 가봤는데 노무현 재단이 되게 잘 돼 있고 아마 후원 회원이 한 5만 명 정도. 지금 7만 명 좀 안 7만 돼요. 명이요? 예. 와 엄청 많네. 예. 근데 되게 잘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하면서 지난주 독한 기자 킴 방송하면서 알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하실 때 언론 개혁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저희가 잘 몰랐다가 유튜브 보면 이제 쇼츠로 조금씩 있잖아요. 그게 집대성된 게 있더라고. 영화 족벌이라고 있어요. 족벌. 다 알아요? 무슨 영화인지 알아요? 오늘 이게 다 감독 누군지 알아요? 빌드업이. 네, 영화 족벌이라는 영화인데 지금 못 봐요. 못 보는데 네. 영화 여러분 네이버에서 영화 족벌 쳐보십시오. 깜짝 한번 쳐봐요, 예니 씨. 네이버에 영화 족벌 검색해봐. 깜짝 놀랍니다. 네.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영화 압수수색을 만든 김용진 감독이 최초의 영화가 족벌 두 언론 이야기. 예. 두 언론 이야기인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예요. 이서 봤어요? 제가 그때 이거 한창 얘기 나올 때 네. 그때 좀 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책 같은 경우에도 그때 후원하는 네. 그 마음으로 샀는데 예. 아까 뒷부분은 제가 꼭 봐야겠다 뒷부분만 보면 됩니다. 예, 앞부분 예. 볼 필요 없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근데 영화 족벌은 네이버에 쳐도 나오지는 않네요. 영화 족벌 안 나와요? 유튜브나. 네. 영화 족벌 치면 하여튼 이 족벌이 깜짝 놀란 게 관객 수가 네. 1,705명. 네. 어떻게 하면 1,705명만 보게 할 수 있는지 제가 항상 놀라고 있는데 그 족벌 두 신문 이야기라고 써야지 나옵니다. 족벌 두 신문 네.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선동아일보 이야기인데 이 영화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많이 나오십니다. 네. 가장 많이 나오시고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안 봤는데 방송하면서 본인 거니까 자꾸 틀려고 그래요. 자꾸 틀려고 그래. 막 5분, 10분 계속 틀려고 그래요. 나눠서. 그래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그렇게 언론 개혁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쵸, 더 됐죠. 23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 개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했고 심지어는 임기 말에는 기자실 폐쇄까지 했습니다. 기자실 폐쇄. 왜? 기자단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언론과 검찰과 언론과 정부가 카르텔을 해 가지고 되게 공고화되고 기득권을 강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걸 깨야 된다고 했는데 노무현 어떻게 보면 저희 그때 보면서 한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앞서 나갔다.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대통령인데 그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되고 하면서 네. 완전히 이렇게 꼬꾸라졌죠. 잠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언론 자유지수 좀 높아졌지만 윤석열 때 완전 꼬꾸라졌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 개혁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예. 계속해서 뭐 엊그저께도 뭐 블룸버그 뉴스에서 바로 정정보도 청와대에서 요청하니까 정정보도를 해줬는데 우리 언론은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하나의 기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을 하셨던데 네. 그 언론 개혁도 진짜 필요하고요.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극우화되고 있어요. 언론 때문에 그리고 SNS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저 몰랐는데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이에요? 예전에 좀 했었습니다.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그러면? 원래 스타 네. 원투 프로게이머 했었습니다. 진짜로? 첫 직업이 그거였어요. 그때 돈 많이 벌었겠네요. 아니요. 네. 제가 네. 은퇴를 좀 빨리 한 편입니다. 왜 은퇴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이게 아.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막 약간 연예인 같고 게임하면서 돈 번다 생각해서 했는데 제가 학생들 만나면 강의할 때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냥 1년 365일 매일 그 성적표를 받는 거예요. 아. 계속 이게 실시간으로 그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이 일이 되고 직업이 되면 괴로운 거네요. 괴롭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애들도 막 게임하고 그러는데 죽도록 해보라 그러겠네. 좋은 방법입니다. 죽도록 해봐라 그냥. 네. 공부하지 말고 지릴 때까지 죽도록 해봐라. 네. 막 그만하겠다 그래도 더 하라고. 게임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공부처럼 예. 이걸 하게끔 하면은 처음엔 되게 재밌었는데 못 버팁니다 이게 실제로. 근데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제가 91년생인 친구라서 예. 36인가? 5인가? 예니 씨는 저는 97년생입니다. 그러시구나. 부럽네요. 예. 그럼 나는 아니 어떻게, 얼마 차이 안 나요. 여기서 여기가 부러우면 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나 때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심지어 죽기 전이야.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와. 제가 태어났는데 이거 안 더워요? 아니, 이게 더운데 등 제가- 잠깐 만졌는데 후끈후끈해. 제가 이게 힘든 게 뭐냐면 네. 그 에어컨 바람이랑 돌아다닐 아. 때 여기는 없는데 아. 이게 막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평소에 이게 항상 좀 그것 때문에 네. 덥게 못하 그러니까 추위를 많이 타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추위랑 에어컨 바람이랑 막 섞여서 어디 가면은 고통을 받아서 이게 좀 여름이 좀 힘듭니다. 그러면 너무 시원해도 안 좋고 몸에. 예, 이게 막 기침 나고 그것 때문에 게임 은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도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스타벅스 탱크데이 그리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희화와 공연까지 일베가 다시 한동안 좀 일베가 수그러들었다가 일베발 조롱과 혐오가 오프라인을 통해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일베가 사라진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인식을 했었는데 네. 그 사이에 뭐 박근혜 탄핵 때 일베가 좀 쪼그라들면서 네. 그 이제 fem코나 다른 커뮤니티로 많이 퍼졌고 사실 일베 자체가 DC 인사이드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DC 인사이드. 예, 근데 DC 인사이드는 여전히 막강합니다. DC 인사이드는 원래 뭐든 됩니까? 그냥 말 그대로 원래는 그냥 그 갤러리 형태로가지고 막 카메라 관심 있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원래는 그 DSLR 카메라. 근데 이게 동호회같이. 점차 확산이 되면서 예. 그 안에 파생 갤러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뭐 봉지욱 갤러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가 또 굉장히 극단적인 것들을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를 해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모였고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 스레드 같은 데로 퍼지면서 예. 그게 이제 일베 언어가 일베 탈을 쓰지 않은 것처럼 확산이 된 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렇구나. 스타벅스 이 탱크데이 이 사건 책상의 탁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된다고 네. 저는 봅니다. 책상의 탁 이거는 이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때 이제 경찰의 발표 책상을 탁 치니까 그냥 억하고 죽었다 이거잖아요. 예. 그때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리고 이제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고 근데 탱크데이라는 것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장갑차와 탱크가 실제로 서울에는 탱크 광주에는 장갑차들 계엄군의 장갑차들 이 장갑차에 깔린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뭐 그런 걸 텐데 이거는 예진 씨는 어땠어요? 이거 사태 보고 탱크데이는 사실 뭐 이 책상의 탁이라는 표현도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 표현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설마 이게 진짜 스타벅스 본 공식 계정에서 올린 걸까 싶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스타벅스 그래서 요새 안 갑니까? 네, 그 뒤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안 가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참 이건 고민이에요. 왜냐면 정영진 회장도 문제가 있는 분이고 이 행사도 문제가 있는 분이긴 한데 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직원들은 뭐 그죠? 뭐 그 사람들이 이런 기획에 관여한 또 한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요럴 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불매 운동이랄지 이런 힘을 보여줘야 이런 짓을 못 하는데 네. 책상에 탁 이거는 예전에 무신사인가? 한 6년 전에 네. 예, 이런 게 있었잖아요. 무신사에서. 맞습니다. 그걸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도. 다시 한번 얼마 전에 사과를 그러니까요.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좀 억울하긴 하겠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6년 전 그거를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막 비난하는 여론도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걸 다시는 못하게끔 그리고 이번에 무신사가 또 대처를 되게 잘해서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전 경각심을 울리는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다 봅니다. 그러면 일베 사이트나 이런 데 계속 들어가 봅니까? 뭐 일베뿐만 아니라 사이트. 전체적으로 이런 그 시스템화 해놓은 게 있어서 예. 두루두루 거의 다 챙겨봅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이게 막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막 모니터 막 12개 이렇게 해놓고 막 영화에서처럼 감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예. 이 보는 어떤 약간 루틴들도 있고 예. 그리고 이거를 또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서칭을 해가지고 예. 한마디로 개발자분한테 좀 부탁해서 좀 만든 것도 있고 그렇게 두루두루 챙겨봅니다. 진짜 저는 근데 이제 저는 50대잖아요. 예. 50대이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는데 저는 일베 사이트라는 데 가본 적도 없고 DC 인사이드를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뭐 그래요. 아니, 제가 20대 때는 휴대전화가 이제 PCS 뭐 이런 거 있을 때였어요. PCS. PCS. 네, PCS. PCS 뭐 모르죠. 처음 들어봅니다. 네, PCS 그 삐삐. 삐삐. 삐삐가 있다가 PCS 네. 있다가 휴대전화는 너무 비싸니까. 네. 진짜 막 스타텍 이만한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제 대학생 때는 진짜 부잣집 애들만 그걸 갖고 다닐 수 있었고 뭐 그랬는데 휴대전화가 이제 보편화된 게 저희 20대 때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도 다 밥 먹으러 가보면 다 휴대전화 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나 뭐 이런 SNS 쉽게 빠져들고 틱톡이란 거 전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애들은 또 저희 딸들은 틱톡을 보더라고. 예. 세대가 완전히 다른 건데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좀 두 분이 얘기 좀 하세요. 여기 이렇게 좀 있고 만날 리치 이런 거 몰라. 리치가 뭡니까 제가 이게? 최근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건 원래는 일베나 펜코 아니면 뭐 DC 인사이즈의 일부 갤러리에서 좀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눴으면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스레드에서 정말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숨어서 정말 랜덤하게 그런 글들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그냥 펜코에 들어가지 않아도 뭐 일베에 들어가지 않아도 너무 쉽게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에서 이런 글들을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네. 이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 주신 게 이따 뒤에 뭐 래퍼 얘기도 나오겠지만 나는 스스로는 진짜 일베 펜코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인스타나 스레드나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니까 난 그거 극혐하는데 왜 나한테까지 일베로 몰아가냐.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를 이해해야 제대로 된 대응까지 가능하다. 사실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신 거 예. 그걸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 괜찮아요? 제대로 질문 안 하니까 자기가 진행을 해버려.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또는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꼭 형법이 정하는 처벌 제재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합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은 사실 취임 이후 민주당 대표 때도 그렇고 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그게 시간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가해자를 처벌해야 된다. 나치범죄 얘기하셨지만 나치범죄는 지금 어떻게 보면 90대 노인들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당시에 뭐 아우슈비츠나 이런 유태인 학살에 연관이 됐다. 뭐 그때 보니까 그 비서 그 슈비츠 학살 교도소인가요? 거기 그 타자 치셨던 분, 그 명단 짜시던 분, 굉장히 노인 할머니였는데 체포해서 감옥에 넣어요. 그렇게 해야 그런 일이 이제 안 벌어진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 기억에 지만원 씨 정도 실형을 받은 게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와서 벌인 소행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해서 악질적으로 반복하게 했을 때 겨우 형사처벌 한번 받았어요. 징역 1년인가 실형을 받았는데 지금 나와서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그러고 있던데. 나와서 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거나 폄하를 하거나 이런 것들 우리는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근거가 없어서.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고 과거사는 반드시 다 조사해서 정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법이 생긴다고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희화화하는 게 멈출까요?
그래서 네. 법과 제도만으로는 이게 대응 못한다는 게 제 네. 입장이라서 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거냐 그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해야 될 게 네. 이제 저는 포지션상 네. 이게 문화 전쟁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분들이 이제 법으로 대응을 하는 네. 거라면 문화 전쟁 그리고 AI 기술도 지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교육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항상 이제 이걸로 다 되냐 논쟁으로 빠지면서 갑자기 이 내부에서 이게 논쟁이 일어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네. 일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사실 이제 또 여의도에 계셔서 더 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깊이 인식하는 정치인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신 게 되게 중요하다 보는 이유가 대통령 이상으로 사실 정치인들이 더 치고 나가고 그렇죠. 원래 그걸 정리하는 게 대통령의 포지션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반대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저쪽에서도 그걸 가지고 전선을 이상하게 긋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야 대통령이 말만 저렇게 하지만 하는 건 없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예. 체포영장을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얘는 국제 전범이라고. 이거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세계 뉴스가 됩니다. 국제적인 뉴스가 돼서 국제적인 뉴스로 다 전 세계에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유럽에서 체포영장 발부한 나라가 있다면서요. 그 네타냐후에 대해서 얘 국제 전범 재판소에 세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를 무단 통치하고 있고 우리 국민이 납포된 게 그게 팔레스타인 영토인데 이스라엘이 자기네 영해라고 또 그죠? 네. 자기네 바다라고 우겨가지고 불법 체포한 거다. 체포영장을 검토해야 된다고. 야 이거 진짜 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실제로 젠플릭스가 저는 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보는 게 네. 이 일이 그동안 왜 제대로 안 됐는가를 거의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언가 지적을 했을 때 어느 단위에서 이게 어떻게 막히고 있고 네. 그 막히는 데는 어떤 그 속에 있는 인식, 그 집단의 어떤 그동안의 문화, 네. 관행들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래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잘 안 바뀐 거구나. 이런 걸 우리 지금 전 국민이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그 얘기 듣고 어쩌셨어요? 네타냐후를 체포 검토하라. 저는 그때 국무회의 보고 나서 네. 다음 날 보수 언론들에서 어떻게 다룰지 아. 너무나도 뻔하게 예상이 되던데 예. 아니나 다를까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족벌 두 언론 이야기. 네. 그 매국 언론. 네. 매국 언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면 외국에서 비판하면 그 외국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쵸. 예. 예전- 자기 대통령을 비판하고요. 예전에는 이런 그 국무회의나 그런 것들을 국민들의 실제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지 못하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알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언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우리 있으니까 국민들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해요. 세상은 이렇게 있는데 언론이 창틀을 이렇게 짜주면 우리 이 창문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이거든.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희두 씨는 어떻게 보면 극우 일베 또 전문이잖아요. 예, 예. 아까 보니까 리치 이기가 누굽니까? 인스타그램. 그게 이제 네, 뭐 래퍼인데 사진인데, 예. 예, 이기라는 걸 뭐 설명을 제가 굳이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의미입니다. 이름부터가 예, 이름이 그냥 일베 이름인데 예, 최근에 5월 23일 이제 토요일 날 네. 저희 그 많은 시민들이 이제 봉하마을에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날 같은 그 5월 23일 5시 23분 입장료를 52,300원 받아서 예. 공연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예. 지금 화면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 실제로 여기에 개인뿐만 아니라 한 15명 정도 되는 유명한 래퍼들이 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당연히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지는 건 이게 523. 대놓고 523 조롱인 걸 알 텐데 특히 이게 좀 시민들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던 래퍼들도 예. 같이 이름을 올려서 이게 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힙합신 자체가 이거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 523 이건 일부러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 리치라는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까? 이게 네. 사실 최근에 좀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약간 디스전 하면서 예. 최근에 좀 이름을 알리긴 했습니다. 근데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들끼리 대중이라기보다 힙합신 안에서 힙합씬 네. 안에서 최근에 좀 저도 처음 들어봤고 사실 저희 아빠도 처음 들어봤는데 예. 이 노이즈 마케팅 덕분에 저희 아빠까지 래퍼 이기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런 걸 또
노릴 수도. 일부러 노리고 한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마케팅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아까 말씀드린 네임드 래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힙합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이 개인은 모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올드 네임드 래퍼들이 밀어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힙합 씬 자체를 맨날 듣는 분이 아니면 네. 뭐 이런 애 가지고 이럴 수 있는데 뒤에서 아까 쭉 저 화면도 보여드렸듯이 예. 수많은 네임드 래퍼들이 같이 이름을 이렇게 올리고 6월에 지금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랩비트 2026이라고 굉장히 큰 페스티벌에도 나가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체급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네, 함께 이름을 올렸던 아, 그거 있나요? 래퍼들이 네. 뭐 노엘 같은 경우에는 예. 장재원 아들이죠. 아, 네. 고 장재원 그리고 의원의 덕화이엇 아들. 굉장히 유명한 래퍼고 뭐 염따, 팔로알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너무 실망이고 디플로우, 슈퍼비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거든요. 뭐 2030 사이에서는. 근데 뭐 이거 어떻게 뭐 법적으로 또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가서 체포해 버려야 되나? 공연하고 있을 때 가서 뭐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 그거 전두환 때나 있던 일이지. 삼천교육대 같은 거 만들어서 아.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반인권적인 거라. 예, 이게 그래서 노무현재단에서 이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서 예. 일단 공연은 취소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에 말씀 주셨듯이 팔로알토랑 디플로우 씨는 사과를 했어요. 아, 뒤늦게 알고. 예. 어. 그리고 지금 덕하이어 씨가 사실 원래 좀 철학적이고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예.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고 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공연은 취소됐고 네. 최근에 재단에도 직접 찾아왔었거든요. 아, 그건 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왔는데 네. 사과받고 끝난 게 절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다. 몇 가지 약속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활동명이라든지 그동안 만든 곡이라든지 여기서 참고로 또 이준석도 나오거든요. 그래요?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하는 가사 중에 네. 뭐 점프라고 네. 서거를 조롱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노래 제목이 이준석이었어요. 이준석 예. 제목이 네, 제목이. 그래서 이준석을 이제 샤라웃을 해준 거죠, 저 예. 래퍼가. 예.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준석이 또 샤라웃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 정치인이었다면 그 가사 문제부터 해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준석이 그쪽인가요? 그런 일베 정서를 가진 걔는 사람들한테 스타죠. 그 뭐 사이트 뭐 있잖아요. 이준석. 펜코. 펜코 예. 대통령이라고. 이준석 의원이 펜코 대통령 맞죠? 예. 펜코 대통령. 펜코수계.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 자기 직접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내진 않아요. 예. 근데 항상 이렇게 정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냄새를 피우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일체감을 느끼게끔 그런 잔기술 많이 씁니다. 일체감을. 펜코는 김건희도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 왜냐면 그래요? 그 이명수 기자가 코바나 컨텐츠 가서 김건희 앞에서 뭐 강의하잖아요. 네. 강의하는데 이명수 자기는 강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는 이명수 관상보러 부른 거거든. 얘랑 함께 같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명수가 잠깐 담배 피러 나갔는데 한 5분 동안 그 유경옥이랑 뭐 있잖아요. 네. 자기 직원들이랑 펜코 얘기를 해요. 펜코 얘기를 하는데 노트북을 펴놓고 게시글을 위로 밀어 올려. 댓글을 달아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펜코에서.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나중에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게시글이 너무 옛날 거라 안 찾아지는 거야. 작업한, 소위 작업을 한 거죠. 게시물을 작업을 하고 있었어. 자기들한테 불리한. 그거를 코바나 컨텐츠에서 이명수가 잠깐 담배 피러 갔을 때 그걸 하고 이명수가 강의가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게 다 아는 얘기한다고. 다들 뻔한 얘기한다고 자기들끼리 그 녹음이 돼 있어요. 야. 그 미공개에 있는데 대박이다. 저희가 예전에 여기 TBS 오픈할 때 그걸 공개했던가요? 안 했던가요? 다음에 이명소만 한번 하죠 뭐. 네. 한번. 알겠습니다. 진짜 근데 지금 정용진 신세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아니잖아요. 네. 정용진 회장이 원래 그냥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논란이 없던 사람이면 이번 거 그냥 해결했으면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있지. 이렇게 크진 몰랐을 않았어요. 수도 그쵸.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이분은 확신범이죠. 확신범이죠. 네, 확신범. 어떤 일이 있었죠 이분이?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게 이제 멸공. 지금 멸공. 사진이 나가고 있을 텐데 멸치와 콩 챌린지도 기억하시죠? 예. 윤석열, 나경원 막 그런 거 이제 막 유행시키고 그리고 또 미안하다, 고맙다. 이 세월호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예. 세월호 그 추모하면서 박명록 쓴 문구를 예. 일베에서 계속 조롱해왔거든요. 예. 그런 것도 갖다가 쓰고 대놓고 이제 일베 짓거리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윤서인 있잖아요. 네. 그 윤서인 만화가? 사나하고 친한, 네 맞습니다. 만화가? 거기 또 자기 그 그거 용지니어스에 만화. 불러가지고 또 자기 뭐 인스타 팔로우도 해놓고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벌 회장이 이러고 그러면- 있는데 근데 제 기억에 이분이 배우 고현정 남편이었죠. 예전에 네, 배우 고현정의 남편이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고현정 배우를 꼬시려고 미국에도 막 날아가가지고 별짓을 다 했던 걸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와, 좀 갈수록 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는 바짝 엎드렸어요. 네.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이게 많은 분들의 추측은 일단은 이 콜옵션 문제.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예. 지금 그 본사에 의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뭐 계산한 글들도 몇 개 있긴 한데 한 뭐 7천억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모르지만 예.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나선 게 아니냐. 스타벅스 코리아가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도 또 이제 막 추진하던 사업들이나 예. 이런 것도 이제 말 그대로 지역을 건드리고 전 국민의 분노를 키운 거다 보니까 그런 연결되면 자기 사업이 이제 큰일 날까 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저도 추측합니다. 이마트가 잘 안 돼요, 요새. 네, 왜냐면 온라인 배달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마트도 안 되고 홈플러스는 뭐 이미 문 또 닫았잖아요. 닫고 오프라인 매장들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스타벅스까지 이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근데 이게 대표이사 막 자르고 뭐 기획자 자르고 뭐 징계한다고 하던데 본인과는 관련이 없을까? 일단 직원들 네. 자체가 회장이 이런 일배성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몰래 숨겨놓으면 우리 회장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만들었을 것 같기도 그 합니다. 코드가 맞아야 채용하지 않을까요? 그 임원 그럴 수도 대표이사 뭐 직원들은 네. 모르겠는데 대표이사나 임원 정도 되면 얘 너무 뭐 황희두야. 황희두는 절대 임원 안 돼. 뭐 이렇게. 예.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신경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애국대학 스레드는 뭡니까 이게? 애국대학? 그게 이제 자유대학이 지금 20대 청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애국대학은 자기들끼리 10대다. 그래서 그런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힙합 말씀드렸고 예. 이건 이제 게임의 형태로 지금 윤 어게인을 외쳐온 사람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저학년들도 합니다. 이거 로블록스. 맞습니다. 우리 애들도 엄청 많이 하고 해요. 로블록스 네. 엄청 하는데 네.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윤석열 어게인, 윤 어게인을 예. 펜말을 들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다고. 맞습니다. 예.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거기서 그거가 되더라고. 게임 예. 거기서. 이렇게 되면 노무현 재단에서 예. 그런데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예. 이게- 침투해서 교육시키고 이런 거 맞불을 놓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네. 게 이게 단순히 팩트 논쟁이 아니라 예.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 조롱하는 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단 차원에서 그 방식으로 나서게 되면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네. 이제 진보 진영에서 또 비판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 저도 막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특히나 국회에서 대응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저도 이제 법과 관련해서 국회가 좀 미진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네. 국회의원들이 또 저렇다고 똑같이 막 이준석 마냥 SNS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약간 두루두루 연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밈이란 게 있잖아요. 예. 밈이 뭐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원래는 뭐 그 예전에 리처드 도킨스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 예, 이기적 유전자. 네. 그 과학자죠. 개념이라 막 네. 그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간단히 그냥 사진 하나 아니면 요즘 댓글 하나 이런 것들이 막 그 무한 확산되는 거죠. 복제되고 변형되고 하면서 막 퍼지는 건데 네. 그 이제 온라인상의 짤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짤들이 그냥 이렇게 확 퍼진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이라든지 뭐 공약 이런 건 정말 설명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딱 임팩트 있는 사진 한 장, 그 사진 한 장이면은 인터넷에 도배가 되니까 이게 지금 실제 전쟁의 무기로까지 비유가 되고 있거든요. 해외에선. 그래서 P.W. 싱어라는 작가는 이제 라이크 워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아요나 댓글이 거의 무기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무기 개념으로 해서 군사 안보적인 개념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국내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걸 단순히 댓글로 본다. 예. 여전히 그냥 자꾸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 빠진다. 그런 단위의 문제가 이미 해외에서는 지난 지가 한참 됐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프로야구단 그 롯데자이언츠 유튜브에서도 그 노무현 대통령을 좀 조롱하는 그런 예. 콘텐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막을 그 이렇게 옆에다가 슬쩍 붙여놔가지고 이걸로 지금 뭐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 무한 박수 예, 이렇게. 이게 그 기아전 그 광주 연고 지역이기도 하고 아니 이게 예. 롯데자이언츠 TV 유튜브예요? 예, 공식 유튜브입니다. 아 롯데자이언츠 예. TV. 거기에 이제 자막을 저렇게 원래 그 선수 이름에다가 그 성이 노거든요. 그 옆에 저렇게 공식 붙인 유튜브에서 겁니다. 저 짓을 했다고요? 예. 저 선수도 그 광주 광주. 출신이었다고 예. 합니다.
무한 박수를 쳐서 노무현이 연상되게. 예. 일베들이 사실 저런 방식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 그리고- SBS나 그 사고 많이 났잖아요. 맞습니다. 네, SBS나 보면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그런 표식들이나 뭐 마크들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래픽에 넣어서 네. 계속 사고가 났어요. SBS는. 네. 그렇고 똑똑하고 예쁜 여성도 우파다. 이거는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건 실제 여성 승무원의 사진을 도용을 한 겁니다. 보통 저들이 이제 승무원, 인플루언서, 예. 뭐 패션 모델, 예. 쇼핑몰 모델 이들의 사진을 도용해서 나 윤어게인이야. 좌파들은 다 나가고 예. 우파들만 와 댓글 달아. 내가 팔로우해줄게. 그럼 이제 그 방구석에서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또 깜짝 놀라면서 야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그쵸? 누나랑 내가 친해질 수 있나?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니님 사진을 예. 도용을 하는 예.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거를 뒤늦게 인지한 당사자도 법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했는데 이미 이런 짤들이 엄청 퍼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AI 조작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예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보니까 좋아요도 많이 달렸네. 엄청 달립니다. 심지어 이것도 네. 저 똑같은 문구가 사진이랑 문구가 다른 계정들 A, B, C, D 계정으로 엄청 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란 거죠. 페북에도 이런 분이 있는데. 페북에. 혹시 좋아요 하신 거? 아니 그 미군 여성인데 예. 한국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뭐더라? 말죠 알죠? 예예. 맨날 패친 거. 근데 근데 이분은 AI가 아닌 것 같던데 진짜인 것 같던데. 페북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젊으신 분들은 아니라서. 예. 이분은 근데 너무 많이 이름을 바꿔서. 예, 맞아요. 계속. 그게 이제 데이트 그 무슨 로맨스 캠. 예. 로맨스 네. 캠을 갖고 사귀자고 하면서 예. 안 속을 것 같죠. 엄청 속아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속은 사람이 엄청 속아. 정말. 그리고 캄보디아 그 범죄 단지, 스캠 단지 뒤졌을 때 그 로맨스 캠 피해액이 몇백억이 몇백억. 그렇게 됩니다, 그게. 네. 예. 저런 AI 보고 좋아요 누르고 이런 애들이 크면은 그 스캠에 속는 거예요.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저거는 사실 속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정말 교묘하게 정말 일상 사진들도 섞어가면서 계정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윤어게인이고 뭐 멸공이고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이렇게 예쁜 누나가 윤석열을 지지해? 그러면 괜히 한 번 더 호감이 생기고 윤석열이 그러면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미화가 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파 아웃 이게 꼭 붙어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뭔지 몰라도 일단 좌파는 별로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예쁜 누나가 우파를 얘기하는 거 보면 우파가 좀 더 좋구나. 혹은 자기는 몰라도 그냥 우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념이 강해지는 거죠. 근데 이 내러티브가 전 그거라 보는 게 이미 젊은 남성들 사이에 그거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걸 결집시키는 목적과 동시에 예. 이젠 젊은 여성들도 똑똑하면 우파다. 이렇게 이제 이 내러티브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설계하고 있는 작전이라고 전 봅니다. 뭐 옛날부터 있었던 프레임이 좌파를 지지하는 여성들은 굉장히 못생기고 뭐 뚱뚱하고 그렇다. 근데 우파를 지지하는 여성들은 되게 예쁘고 잘 나간다. 이런 프레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없으면 AI로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도용을 해서라도 이 프레임을 좀 견고히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그게 프레임이 되나? 국민의힘 그 여성 의원들 근데 요거에만 네. 하루 종일 아까 로맨스 캠 네. 사례처럼 요거에만 빠진 사람은 빠지게 돼요. 그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 예. 힙합, 그리고 지금 저런 SNS, 그리고 뭐 패션, 웹툰 이 다양한 영역, 입시 다 퍼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저런 게 돈이 돼요? 이런 작업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아니면 재미나 취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뭐 돈 벌려고 저렇게 하는? 이게 좀 섞여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이버네라는 책을 쓰게 된 게 그 네. 세력들을 추적하면서 막 이게 국정원하고 군 정보기관 얘기 나오고 그래서 막 양호의 양지의 얘기도 넣어놨는데 일종의 자금줄이 있고 이번에 미국 구구라든지 일본 구구 네. 이런 데에서도 자금줄이 연결되잖아요. 뭐 리박스쿨도 그래서 드러난 거고 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재미 삼아서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결합이 돼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보는데 1단계로 불안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취약자라고 전 봅니다. 그럼 이런 취약한 사람이 로맨스 스캠이나 이런 데 빠지게 되죠. 네. 그럼 2단계로 이 조작 하는 사람들이 예. 조작 세력이 쓱 끼어들어서 이걸 포획을 합니다. 포획자. 그리고 오늘날 이제 알고리즘에 이게 증폭을 시켜주잖아요. 네. 이 증폭자. 네. 요게 지금 완전히 결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환경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뭐 외로움을 달래주는 뭐 일본에 있다고 그러던데 벌써 이렇게 네네. 말버즈 그리고 이제 심지어 AI가 대화가 되잖아요. 그쵸. 이거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한때 저희 와이프도 이거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 내가 대화를 너무 안 하니까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AI랑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안 해봤는데 예. 저는 일할 때 외에는 말 별로 안 해요. 아. 네, 말 별로 안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런지 그랬는데 그게 이제 AI 로봇이 그렇게 되면 해결책이 될지 아니면 뭐 심화되는 게 될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네, 일단 네. 저는 무조건 이런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의 역사를 보면 원래 항상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는 프로파간다가 지금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라 보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주권 문제로 계속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대표적 영토 주권, 네. 독도는 우리 땅이다. 네. 이런 게 이제 딱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반응을 하듯이 이 인지 주권이 전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하다 보면 내 스스로 선택해서 쇼핑을 하고 그리고 뭐 누구를 응원하고 이런 게 자기 스스로 판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이제 플랫폼 시대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플랫폼이 뭘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설계를 합니다. 왜냐면은 내 플랫폼 유튜브, 뭐 틱톡, 넷플릭스 다 경쟁자인데 네. 내 거에 1분 1초라도 더 머무르게 하려면 이 체류 시간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게 계속 설계를 해가지고 퍼뜨리는 걸 눈에 안 보니까 우리 모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다고 지금 저 극우 세력들한테도 포섭을 하는 건데 네.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근데 심각해요. 그런 경험 없어요, NC? 뭐 일본 가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 일본 얘기를 해. 근데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일본 여행 광고가 떠. 나는 이게 그래서 이 휴대전화가 우리의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수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들이 이제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그건 어때요?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네. 그 이제 집에 이런 요 노트북도 이렇게 붙여놓는 분들 계시거든요. 카메라. 저도 붙여놨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다 이걸 들여다볼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이게 이제 사전에 고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앱 설치할 때 그거 대충 누르잖아요. 그쵸, 대충 누르니까. 대충 누르는데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내가 정할 수 있게 했지만 무심코 누르면 음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음성이나 카메라를 뭐 마음대로 이거 켜서 아니면 나의 위치 정보를 가져가서 자기들의 상업적 마케팅에 이용한다라고 하면 네.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그런 예인 씨 그런 경험 있어요? 많죠. 많죠. 그 생각만 했는데도 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좀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사실 네. 저는 자연스럽다 보는 게 내가 네. 뭔가를 생각한다는 게 네. 주로 이제 얘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무섭다 보는 게 AI에 그냥 단순히 기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학습하고 이걸 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노출시켜 주니까 내 지나가는 어떤 생각이 키워드가 이게 딱 맞물리면 이걸 읽었네. 이렇게 전 드러날 수 있다 봅니다. 예전에 그 누구죠? 스노든. 네. 스노든이 이제 NSA에서 예. 프로그램 일했잖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폭로한 내용 중에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게 그건 우리나라에도 의혹이 있었어요. 통신사 같은 데서 국정원의 백도어를 만들어준다. 국정원이나 정보사, 뭐 기무사 이런 데가 백도어라는 게 뒷구멍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실제로 NSA는 그 논란이 있었어요. 네. 국토안보부 뭐 해가지고 NSA가 9.12 사태 이후에 백도어로 들어가서 민간인들을 이제 사찰하고 뭐 감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건 어때요? 한국에서도 네. 제가 그래서 국정원이나 군 정보기관 이번에 당장 여인형 방첩사에서 네. 인지전 TF를 만들려 했거든요. 네. 제가 이 인지전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게 육군, 해군, 공군 세 개의 전쟁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네 번째가 사이버, 다섯 번째가 우주, 네. 그 여섯 번째 전장으로 한 21년도부터 나토가 규정을 한 게 네. 인간의 뇌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신적 영토를 계속 설명하는 게 뇌가 지금 전쟁터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번에 최근 미국 이란 전쟁 네. 여기서 이 인지전 엄청나게 썼습니다. 인지전이란 게 어떤 뭐 예를 들면 딱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뇌를 해킹한다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요? 이 소셜 미디어가 굉장한 무기 수단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지금 이걸 스마트폰 하나 보고 살아가고 판단하고
뭐 네. 행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정보를 오염시켜 놓고 예. 그러면 이제 행동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뇌 해킹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 그럼 아까 예니 씨가 생각만 했는데 폰에서 떴다 그랬잖아요 광고가. 해킹도 안 했네. 여기 있네. 인지전에 당했네. 피해자가 있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게 네. 뭐냐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네. 그 인지전을 이번에 내란 국면 때 TF 만들어 가지고 자국민한테 이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뉴스타파에 아마 그거 다큐멘터리 있을 텐데 미군 정보부대 그 심리전단, 네. 심리전단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거 알아요? 그래갖고 우리 예전에 1950년 6.25 전쟁 끝나고 포로 교환할 때 있었어요. 포로를 다 막 교환하는데 그때 최대한 자국 쪽으로 남한에 남게 하거나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심리전단이 대대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때.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체제 선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미군에는 그 전단 부대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501 정보 여단이라고 용산에 있습니다. 드래곤 호텔 옆에 501 정보 여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첩보 수집이나 정보 수집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성이 몇 개 없잖아요. 우리 군사 위성이 없을걸? 우리는 민간 위성 몇 개 띄운 게 있는데 미군은 전 세계 위성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정보 여단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그리고 도청하는 능력, 감청하는 능력까지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거기 서초동 아크로펠리스에 살았잖아요. 아크로비스타에서. 아크로비스타, 예. 예, 거기서는 이제 무조건 가능하죠. 도청 감청이, 도감청이. 근데 그런 것처럼 아까 인지전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 여인형이 그럼 그걸 왜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전쟁에 쓰이는 기술인데 이런 사이버 여론전, 예. 심리전 이걸 우리 자국민에게 적용화를 해서 전 사이버 내란이라고 그거는 표현하는 적국해야 겁니다. 되는 건데, 그쵸. 적국해야 되는 건데 자국민에게 실제로 저들은 맨날 그렇구나. 좌파를 척결하자. 그러니까 좌파 척결이라는 네 글자가 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좌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 예. 이런 분들도 주적으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주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지금 인지전 방첩사에서도 그러니까 방첩사 인지전에서도 드러난 거라 봅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수사가 그러니까 관련한 내용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니 씨는? 좀 많이 느꼈어요. 조금 네. 제가 피부로 체감을 했던 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전에는 일베나 뭐 fem코에 들어가야지만 볼 수 예. 있었던 게시물들이 이제는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를 통해서 음. 너무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게 그 게시물을 하나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만 또 네, 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스레드에서 이렇게 넘기고 있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게시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민주당 의원이 출산 장려를 위해서 가슴 수술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헉,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예.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10년도 전에 2015년에 발의가 됐다가 중간에 논란이 와. 돼서 중단이 된 법안이더라고요. 근데 이 이거를- 법안을 최근에 마치 발의한 것처럼 가지고 와서 왜- 날짜를 바꿨네요. 그러니까요. 이때는 또 그 기사가 수정이 돼서 2025년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기사가 올렸던 게 2018년 기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또 이런 글들은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네. 그래도 옛날에 이런 법이 진짜 있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또 정말 터무니없는 글들도 많거든요. 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우리는 도어락도 달면 안 된다. 뭐 이런 글들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계속 이런 글들을 섞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정말 판단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게시물에도 충격적인 게 그 댓글이 294개 정도가 있었는데 예. 단 한 명도 그 사실의 팩트 체크를 하는 댓글이었고 아 이거 봐라 진짜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비난만 올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젊은 세대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스레드나 인스타에 뜨면 좀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제일 좋은 건 안 보는 건데 저는 스레드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정치인들 거 보려고 가입은 했던 것 같은데 아예 안 들어가고 전 페북도 잘 안 들어가는데 젊은 이제 어린 아이들은 모든 소통을 그렇게 하잖아요. 전화를 그렇습니다. 통화하는 것보다 SNS나 이런 걸로 소통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화 통화 잘 안 하더라고요. 대면은 더 안 하려고 하죠. 네. 그죠?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가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그래서 그 한 축에서는 사이버 내란 세력들 청산하는 게 그 내란 청산이랑 연결된다. 네. 여기 이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게 단순히 그냥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에서 대응하자 이것도 개인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치인들이 자세히 봐야 되는 게 그알 문제 지적하실 때도 네. 정치인, 그러니까 내가 억울해서 이런 게 아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정치인 명예훼손 수준이 아니라 국민 주권 탈취하는 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거다. 네. 요 관점으로 정치인들이 인식을 이렇게 옮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표현의 자유와 팩트 체크에서 머뭅니다. 이거 팩트 체크로 절대 못 막습니다. 그리고 그런 플랫폼 규제. 이게 뭐 알고리즘 투명성이라든지 한국형 디지털 서비스법 요 얘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문화전쟁 차원에서는 일단 이 영역이 네. 어떤 식으로 번지는지 그 공격 기법들 아까 이 말씀 주신 것도 되게 중요한 공격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걸 쫙 리스트업을 해서 알리는 작업들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젠더 갈등 같은 게 지금은 좀 줄어든 것 같잖아요. 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저런 식으로 2018년 기사를 갑자기 갖고 나와갖고 불 지피면 내일 그냥 지금 당장도 갑자기 젠더 갈등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능수능란한 선수들이 전 붙어 있다 보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을 처단하는 동시에 그리고 이게 또 외로움을 파고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나 뭐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 요걸 또 이제 잘 하는 거는 그거대로 필요하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전 대응이 필요하다 봅니다. 근데 좀 우리 애들이 나가서 놀 데가 없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가서 갈 데가 없습니다.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이. 제가 봐도 니네 어디 가서 노니 이 더운데. 야, 백화점이나 은행 같은 데 들어가서 노는 게 시원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이. 놀이터 뭐 이런 거 해보면 우리는 좀 그런 게 좀 취약하잖아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공공 놀이터, 공공 실내 놀이터를 만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 도서관은 좀 있죠. 근데 아이들도 뭐 요즘 보니까 뭐 카페 가서 차 마시고 뭐 샌드위치 먹고 이렇게 수다 떨잖아요. 비싸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나 이런 데 비싸니까 그런 좀 실내 놀이터? 우리 어린이 말고 이제 우리 초중고생들도 갈 수 있는 좀 밖에서 놀아야지 집에서만 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게 이거 너무 꼰대스러운 거예요, 이거? 아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코로나 시기 겹치면서 비대면이 자연스러워졌고 그 과정에 게임 유저들이 엄청 폭등했거든요, 세계적으로. 막 그런 거랑 이제 이런 게 다 맞물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사회적인 거에 대한 그 문제 의식이 상대적으로 인터넷 세상에서 익명을 보장받고 누구랑 이렇게 싸우는 방식으로 가니까. 이 사회성을 그 기르는 법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이 부족해졌다. 여기 특히 코로나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딱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오프라인에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라는 문제가 있긴 한데 또 딜레마는 실제로 만나서 핸드폰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카페에서 가서 시켜놓고 각자 인스타 봅니다. 그런 문제들이 또 있어요. 가족끼리도 그래. 가족끼리 밥 먹어도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한번 여행 가면서 야, 핸드폰 다 걷어. 다 걷어 했는데 이제 제일 먼저 그게 아니라 부모도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와이프는 잘 때 이거 끄고 자거든. 근데 저는 또 모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이러니까 끌 수는 없어요. 끌 수는 없어서 머리맡에 두는데 이게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 주권의 문제로 가서 참 말을 연구할 게 많습니다. 내가 볼 때 느낌이 딱 국회 갈 느낌이야.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이게 여의도 느낌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쉽게 게임으로 비유하면 되게 하찮게 봅니다. 그래서 댓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고작 댓글 갖고 이래. 제가 그 한 몇 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이걸 자꾸 그냥 이미지 한 장, 웃긴 짤 하나 이거에 제가 막 엄청 호들갑 떤다는 얘기를 맨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얼마나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한국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답답해 하시는데 관련 연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권 개념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를 지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가 이걸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근데 진짜로 이 분야에서는 우리 황희도 이사가 원탑인 것 같아요.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탑 진짜. 그래서 이제 황희도 이사님 같은 사람들 덕분에 그래도 저는 지금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 얘가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준석을 팔로우하는 남자와는 이제 썸을 타지 않고 사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전에는 그랬다는 거야?
네, 저 예전에는 뭐 썸을 탔다는 예전에는 거네. 이제 잘 몰랐는데 뭐 하버드니까 뭐 이러면서. 지금은 이준석을 팔로잉하는 남자와는 좀 꺼려진다 이런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뭐 써 있네요. 네, 그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음. 바른 소리를 하는 의견과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제 힙합씬 분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또 2021년도에 이런 문제를 이미 예견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쇼미더머니. 부터 힙합은 안 멋져 이건 나의 유행 혹은 TV쇼 쇼미더머니가 세상을 망치는 중이야. 끝이에요? 네, 저작권 때문에 그런데. 저게 핵심 메시지라 아, 그런 것 그래? 같습니다. 예. 야, 근데 인간적으로 스튜디오 너무 덥지 않아요? 조금 과연 TBS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에어컨 좀 틀어주지. 와, 세상에. 여기 왜 에어컨 안 나와요? 저 때문에 우리 황희 작가님. 죄송합니다. 저 우리 때문에. TBS가 돈을 관리비를 안 내갖고 난 또 안 틀어주나. 여기 지금 관리비 엄청 연체돼 있습니다. 그 임대료랑 그 오세훈 시장이 지원을 끊어가지고요. 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이게 만약에 올해 정상화가 안 되면 TBS는 폐국해야 돼요. 없어집니다. 올해 어쩔 수가 꼭 없어요. 정상화가 예. 돼야죠.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영화 족벌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예, 우리 김용진 감독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예. 그 뉴스타파 가서 족벌 치시면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뭐 설마 그 돈 주고 보시려는 거 아니죠? 예. 오세훈 철근 누락도 오늘 다뤘는데 이거 사실 엄청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루는 방식이 그냥 오세훈의 말을 전하고 장동혁의 SNS를 전달하는 기사. 그래놓고 우리는 사실을 전달했어. 근데 원래 기자의 역할은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은 연합뉴스 정도 하면 됩니다. 뉴시스나 통신사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실과 사실의 사이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독자나 시청자에게 전달해 주는 게 원래 기자의 역할이죠. 기자의 역할인데 어느샌가 특히 윤석열 때 보니까 그냥 저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다 주면 법적인 위험이 없습니다. 그냥 한 말을 내가 해줬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그 인간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인간이 안 해도 되고 AI가 해도 되고 AI 그 시켜주면 쭉 정리를 하는데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아지고 아까 우리 황희도 이사가 얘기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이런 극우화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성 언론, 재래식 언론에서의 이 극우화, 보수화 문제, 사실을 왜곡하고 비트는 문제 이거 진짜 심각하다, 그죠? 맞습니다. 예, 심각해서 앞으로도 우리 황희도 이사가 계속해서 활동을 해주는데 이거 혼자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조직적으로 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일단 노무현재단에서 좀 사진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AI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도 지금 연구가 들어간 게 있거든요. 예. AI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노무현재단뿐만 아니라 5.18 재단, 4.3 재단도 연대하고요. 예. 그걸로도 이제 사실 부족해서 사이버 크래프트라고 제가 또 조직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사단법인. 이건 약간 그 크래프트라는 게 제가 스타크래프트 게이머였다 보니까 예. 게임 전략 전술을 활용해가지고 사이버 크래프트. 오, 좋네요. 그걸로 이제 대응 준비 중인 게 또 있습니다. 그 청년재당 이사장은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 많아요. 네. 오창석 이사장. 실제로 예. 대통령께 보고서도 네. 많이 올려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창석,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었군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야한 방송만 나온 줄 알았더니. 뒤에서 이 사이버네란 문제를 몇 년째 같이 고민하고 많이 메시지 우리 전해주고 오창석 있습니다. 이사장과 우리 황희도 이사가 사이버 크래프트 온라인 혐오 표현을 척결해야 된다고 그랬나? 뭐 어떻게 돼? 예방입니까? 뭡니까? 이게 예방도 예, 있고 예. 사후 대응도 있고 전체적으로 문화 전쟁이라고 저들은 표현합니다. 참 우리 애들이 우리 황희도 이사만큼 이런 건전한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면 좋겠는데 저만 해도 이제 중학교 딸이랑 대화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사실 꼰대잖아, 꼰대. 이해가 잘 안 되지. 왜냐면 중학생 딸들은 사춘기잖아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사춘기 온다고 상상을 못했어요. 네, 그때는 그냥 거의만 맞고 자랐기 때문에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그냥 툭하면 맞고 자랐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이 돼요. 말을 안 하게 되지. 예. 근데 요새는 뭐 그럴 수도 없고 참 애 키우기 힘든 세상이 왔는데
알겠습니다. 뭐 예니 씨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예. 근데 저도 이제 예. 온라인 극우화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음. 꾸준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만 해도 저한테 물어봐요. 네. 진짜로 언니 그 국보법 폐지되면 우리 도어랑 못 달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좀 상식적인 선에서 많이 벗어난 근데 질문들을 만약에 하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야. 사랑하는 남자친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 네, 그럼 처음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내가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이준석을 팔로잉하는 남자는 거르고 시작하게 되는 아니 근데 거죠. 속이고 막 접근했어. 이준석 막 욕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준석 빠야. 어떡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서로 같이 가야 되니까 네, 이런 네. 문제는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네. 설득하고 뭐 이해하고 그러면서 지금 조율을 그러니까 해나가야 이게 되지 문제예요. 않을까요? 이게 얼마 안 살아봐서 이랬나. 사람은 그 고쳐서 못 씁니다. 그거를 안 끝내고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딱 바뀔 때 몇 개 있어요. 대형 재난 사고. 삼풍백화점 같은 뭐 그런 대형 재난 사고에서 내 지하에서 7일 동안 갇혀 있다가 염라대왕한테 인사하고 격적으로 살아난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적인 상황 아니면 사람 안 바뀝니다. 근데 그만한 충격을 네. 그러면 저희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뭐 전기 충격 전기 충격기로 할 수는 아니, 그러니까 없잖아요. 약간 저는 생각했던 게 좀 너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는 나이입니다. 저희 나이 때는 사람은 고쳐 쓰지 않고 절대 뭐 두루두루 가지 않습니다. 각자 갑니다. 네, 왜냐하면 타협이 안 되는 집단이 있어요. 분명히 타협이 안 되는 뭐 설득과 타협이 안 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 어린 아이들만큼 청소년들만큼은 진짜 국가적으로 이거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고 노무현 재단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재단만이 할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쵸. 이거 만약에 재단이 이런 일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 받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해주잖아요. 우리 교육부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학교 현장에서도. 예.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인간이 되라 라고 했더니 저희 애들은 인간만 되려고 하면서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그거라도 어딥니까? 대단한 예. 거죠. 서울대 그쵸. 법학과 같은 데 나와서 윤석열처럼 사는 그건 안 좋잖아요. 그쵸. 예, 서울대 뭐 갈 수도 없지만 예, 그냥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하다. 전인 교육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황희도 이사님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오늘 또 알았고, 뭐 저와도 뭐 리박스쿨 그 세력들 막 공조해서 취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이게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옳은 일, 바른 길을 가는 진짜 바른 청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인 씨 오랜만에 반갑고요. 네, 오늘 황희도 이사 뭐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또 사이버 크래프트 준비하고 좋은 날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기 댓글에 삼풍백화점 억울한 영령들 아크로비스타에 머물고 있다. 윤석열이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가 삼풍백화점 자리였습니다. 네, 거기에 그때 이제 사망자만 152명. 네, 엄청난 일이었죠. 그때 삼풍백화점 붕괴 원인이 주철근 누락. 이번에 삼성역 그 KTX 그 GTX가 똑같습니다. 네. 철근 2개씩 해야 되는데 1개 절반 누락, 절반 시공한 게 삼풍백화점의 붕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고가 안 났으니 괜찮다. 사고가 안 났으니 괜찮다. 보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대통령이 개입해서 선거 정원허가 밀리니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언론은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매봉쇼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12시에 봉인해제 그리고 이어지는 매봉쇼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